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요즘 포드 마기에 대해서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시가 돼서 아직 풀 모델업,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은 나오지 않았지만 웬만한 모델들이 지금 풀려서 시승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리뷰들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식과 중국 자동차 회사들 소식도 업데이트 해볼까 합니다. 제일 이제 궁금한 건 이 포드 마기가 테슬라 모델 Y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상품성을 갖냐는 거죠. 제가 지난 옛날에도 이제 영상을 만들었지만 간략하게 다시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머스탱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았죠. 포드의 그런 레거시가 있는 스포츠카 이름을 땄지만 이게 전기 SUV입니다. 포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장 핫한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머스탱을 좀 따라 하고요. 저는 빨리 이 문제점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전기차답게 손잡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모델 X 사고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기차들이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포드도 전혀 손잡이가 없죠. 그나마 프론트 도어에는 이거를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손잡이 비스무리하게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알고 보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살짝 여기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여는 부분도 이게 여러 리뷰 중 이제 영상을 잠깐 따와서 그거 이제 첨부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예 뒷좌석은 이것도 역시 버튼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에 이 문을 열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소방관 분들이 이게 잘 교육이 돼서, 미국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전비를 올리려다 보니까 다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SUV들은 특히나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 차를 이제 주문해 보려고 온라인에 들어가니까 진짜 최상위 모델을 빼고는 다 진짜 오더가 가능하더라고요. 가격을 이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은 아주 싼 모델부터도 포드의 코파일럿 360 어시스트 2.0죠. 일종의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캐딜락 슈퍼크루즈처럼 손을 놔도 이제 아이 캐칭해서 눈을 봐서 이제 전방을 주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도 가장 싼 모델에도 이게 들어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스펙은 약간 떨어집니다. 이게 중간 트림에서 후륜이나 올휠 드라이브를 봤는데 주행거리가 약간 아쉽죠.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대비 이미 모델 Y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가 300마일을 좀 훌쩍 넘는데 지금 310마일 이상 뭐 그쯤 가 있는데, 심지어는 배터리도 캐패시터가 이 용량이 더 크면서도 주행거리가 좀 아쉽다라는 게 약간 좀 처지죠. 그래도 물론 여기 표시된 가격은 상당히 셉니다. 테슬라 모델 Y보다 사실 셉니다. 그러나 이 포드는 무지막지한, 왜냐면 지금까지 전기차를 별로 안 팔았으니까요. 제가 이 롱레인지 버전에 견적도 뽑아봤는데 별로 옵션을 추가할 게 없더라고요. 뭐 옵션 할 것도 별로 없고, 상당히 테슬라와 비슷하게 심플하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가격을 보면 중앙정부 텍스 크레딧을 하면 48,300불이지만 분명히 주정부에서 주는 크레딧이 꽤 있습니다. 각 주마다. 물론 아예 없는 주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역시 내연기관답게 테슬라는 각각 그 주들의 그런 것들 다 표시해 주긴 하는데, 그래도 큰 주에서 조금 친환경 정책을 하는 주라면은 10,000불은 깎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2,500불은 더 깎으시면 테슬라 대비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한 3,000불, 4,000불, 그러니까 대부분 모델들이 비슷한 스펙의 그 정도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부가적인 면으로는 뭐 마감이라든지 ኳ리티는 뭐 기존 내연기관이니까 아무리 미국 차가 마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즘 포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보단 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요 정도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CNN에서도 이걸 꼬집더라고요. 그리고 모터 트렌드라든지 역시 다른 이런 저널들도 하나같이 차징 네트워크가 문제입니다. 이 차는 역시 포드는. 이 리뷰어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니까 포드도 이제 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충전소를 깔진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 특히 이제 CCS 타입의 그런 것들 정보들을 모아다가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집약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회사들 거를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싱크로나이즈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앱을 보고 그거 뭐 갔는데 뭐 차징 스테이션 정보가 다르다든지 작동을 잘 안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앱에 잘 뜨지 않고, 그런 것들이 불편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충전도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쉐이크 과정, 그리고 결제 과정, 이게 모든 회사들이 다 이게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다 따로인데다가 포드도 차를 따로 만들고 충전선도 딴 거 이용하고 그걸 억지로 앱에다 다 껴넣다 보니까 충전이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뭐 빨리 충전된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중간중간 까먹는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는 그런 과정이 일절 없고 그냥 갖다 그냥 바로 꽂으면 되고, 심지어 제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내비게이션 찍는 순간 배터리를 프리컨디셔닝을 하죠. 이런 환경들, 이건 비교가 되진 않죠. 그렇지만 여기 또 기사에서 알려주듯이 대부분은 뭐 그건 이제 멀리 갈 때 문제고, 대부분 집에 홈차저를 저같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면들이 불편하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여태까지 보여줬던 다른 회사,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에서 파는 다른 전기차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포드라고 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은 인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역시나 미국에선 주행거리가 진짜 갑인 게 그나마 이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 후륜구동도 있고 이제 올휠 드라이브도 있는데, 이 레인지가, 역시 미국 사람들은 레인지만 보는 게, 이게 레인지가 짧다 보니까 68kWh나 넣고도 이거밖에 못 간다는 게 좀 확실히 아쉽는데, 이거는 금방금방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인기가 없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포드도 하나도 그렇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런 걸 깨주는 내연기관들이 없다라는 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역시 딜러십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드 딜러들도 별로 이 차를 팔고 싶어하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지금 뭐 이 시간이 지나면야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딜러십에 가도 이 차 고장나면은 고치기가 힘들답니다. 지금 당장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스페셜 툴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거를 구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딜러들이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당장 고장나면은, 근데 전기차라서 뭐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뭐 메인테넌스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쉽게 고장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딜러십들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소소하게는 이게 인테리어가, 이거를 대형 모니터를 이제 테슬라를 따라하듯이 그 대신 이제 나비 있죠. 이거 편일 좀 직접적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직관성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것도 인상 깊었는데, 여기에 이 모니터에 사람 무릎이 이렇게 닿아서 찌울 수 있다라는 점, 약간 디자인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저도 중국 전기자동차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투자적인 면에서는 제가 뭐 그렇게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빌에 사인을 하면 특히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딜리스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회계 부정이죠. 회계가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가 좀 투명하지 않고 약간의 이제 미국의 룰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냥 바로 그냥 내려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강화된 이유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루싱 커피가, 커피 회사가, 이것도 참, 이걸 보면서 기사도 찾아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들이 좀 부풀려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 회사에 숏을 치는 사람들이, 역시 숏 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커피 매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장마다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보내서 대략적으로 시간당 몇 명이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다가 적당히 에스티메이션에서 계산했는데 이분들이 회계에 쓴 거랑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밝혀가지고 회계 부정이 터져서 최근 뉴스에, 이거 며칠 전 뉴스죠. 이게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벌금을 이제 SEC로부터 맞았다는,
예,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약간 중국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이런 전기차 기업, 굉장히 이 그래프만 봐도 엄청 핫한데 최근 핫해다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